안녕하세요. 기업의 이슈와 재물 읽어주는 껄무새TV입니다. 정말 조금 오랜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 같은데 요 근래 업무 강도가 좀 제가 빡세서 직장 생활하는데 제가 하루 근무 시간이 평균 한 12시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업무 강도가 요새 워낙 좀 빡세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육아 보고 이제 하면은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피라맥스 의약품 생산업체인 신풍제약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껄무새TV 유튜브는 일반 직장인이 자료수집 목적으로 운영하는 채널로 이런 기업이구나를 알게 해준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신 정보 및 누락 정보의 경우 댓글로 보완해주시면 더 좋은 자료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더 많은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저의 성장 원동력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제 거 채널 들어오시면은 이제 각 기업을 정렬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놨습니다. 한 번쯤 궁금하신 기업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신풍제약, 저도 애환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제가 이 기업을 그때 한참 개구충제 파동이 있을 때 확신을 했어요. 메벤다졸을 가지고 확신을 해서 꽤 많은 지분을 4,000원대, 4,000 중후반? 이 정도의 매수를 갖고 있었는데, 반년만 버텼으면 인생이 완전 바뀌었을 텐데, 어쩌면 지금 같은 폭망한 인생이 아니라, 한강뷰를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만큼 애환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 신풍제약은 창립 초기 구충제 필파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75년 회충 등 광범위 구충제 원료인 메벤다졸 원료 합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구충제 펜베다졸이 워낙 인기가 많았는데 펜베다졸은 특허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벤다졸과 알벤다졸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근데 메벤다졸에 대한 부분이 특허도 좀 관련되었고 그래서 정말 확신했었는데 이때 계속 보유했으면은 피라맥스로 큰 수익 났을 텐데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83년 간과 폐 디스토마 치료제 원료 물질인 프레지퀀텔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면서 구충제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급등한 거에 1등 공신은 이 피라맥스죠. 이 피라맥스는 2000년부터 독자적으로 12년의 연구기간을 거쳐서 이제 개발한 국산 시장이거든요. 아마 국산 시장 16호인가 길 거예요. 근데 이때 주가 한참 많이 올랐을 때 자사주를 매각을 했어요. 128만 9,550주. 이거를 이제 블록딜 형식으로 홍콩계 헤지펀드인 세간티 쪽에 이제 매각을 한 건데 여기 포함해서 이제 해외 기관 투자에 매각을 한 거거든요. 이때 주당 16만 7천에 매각을 해서 2,15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R&D 비용도 쓰고 공장도 신축하고 그럴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타신 분들은 정말 이게 악재였죠.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근거,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높지 않다 이런 걸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또 주가 좀 요동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신풍제약이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이 피라맥스가 국내 임상 시험을 진행했을 때 결과가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때 주가 엄청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임상 결과 나왔을 때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국내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을 때, 부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조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1차 평가 때, 그러니까 2차 평가 때 폭락했던 게 아니라 1차 평가 때 폭락을 했었는데, 이 당초 1차 평가 지수로 제시했던 실시간 PCR, 진단키트 검사에서 위양성 논란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고려해서 생존 바이러스의 음성 전환율이란 부지표를 이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써보니까 결과가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거죠. 이제 감염성 바이러스 보유량 상위 50%인 환자들의 경우 피라맥스 투약 3일차에 감염성 바이러스 양이 위약분 대비 2.8배 감소했다고 하고요. 임상지표 평가에서 투약 후 28일째 중증으로 악화되는 환자는 위약군보다 전체 환자에서 55.4%, 고위험군에서 74.3%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검사하는 방법을 조금 바꿨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유의미한 통계를 만들어냈다라는 거겠죠.
이제 이 회사는 지금 67,300원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3조 5,659억 수준이고요. 지금 대표님이 원래 연구소장으로 있으셨던 분인데 아마 지금 유재만 대표님이세요. 원래 이제 송암사가 지주사인데 여기에 이제 장원준 대표님이 원래 대표로 있다 물러나셨거든요. 조금 안 좋게 좀 물러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송암사가 지주회사고 자사주가 지금 7.01% 남아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매출 추세 현황을 보면은 2018년이 1874억, 2019년이 1897억, 2020년도가 1978억 수준이고요. 최근 3년 영업이익 추세 현황 보면은 2018년이 78억, 2019년이 56억, 2020년이 78억 수준입니다. 또 최근 3년 당기수익 추세 현황을 보면은 2018년이 28억, 2019년이 54억, 2020년이 50억 수준이고요. 지금 파이프라인 보시면은 뇌심 혈관계, 골질환 여성질환, 의료기기, 플랫폼 기술 개발 진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임상군을 봤을 때 이 부분은 보시면은 조금 베팅할 때 내가 몇 퍼센트 확률로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면은 임상 1상은 63%, 임상 2상은 31%인데 임상 3상을 앞두고 주가 대부분 폭등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건 신약의 경우예요. 신약의 경우인데 근데 확률이 1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좀 터는 게 오히려 좀 좋습니다. 근데 의외로 임상 3상에 성공하면 또 큰 폭이 오르겠지만 정말 이게 도박성이 좀 짙죠. 90% 탈락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이거는 여기는 이제 이런 거랑 좀 틀린 거, 개발된 약이 입증을 또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두 개 다 좀 맞진 않은데,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신약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 바이오시밀러 이제 복제약을 쓸 때는 상당히 이건 성공 확률이 높아요. 1상이 90%, 2상이 80%, 3상이 65%.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 신약군은 3상에서 많이 오르고, 이 3상의 기대감 때 파는 게 좀 좋다라는 거죠. 회사 위치 검색해보니까 지금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대표 주소이고 1공장 전경이고 2공장 전경이고 3공장 그리고 5송공장 이렇게 이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시가총액이 적었을 땐 정말 탄탄한 기업이라고 느껴져서 저도 이런 걸 보고 좀 투자를 했었는데 어느새 넉넉히 있다 보니까 주가 엄청 많이 올랐었더라고요. 이제 785명의 직원분들이 평균 연봉 한 6,240만원 정도 받아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연봉이 그래도 생각보다 꽤 괜찮게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중 최고가는 21만 4천원으로 정말 이때 열광을 했죠. 진짜 신풍제약을 정말 대단한 종목이었어요. 이걸 다시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218%가 더 올라야지 된다는 건데 사실상 힘들겠죠. 이건 당분간은 좀 뚫기가 힘들 것 같아요. 최근 1년 중 최저가는 59,500원으로 최저점에서 13% 정도 상승한 게 현재 주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금은 주당 100원으로 현주가 기준에서 0.15% 수준으로 지급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회사의 재산을 장부가로 처분했을 때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132원 정도이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또 회사가 보유한 장부가액 재산과 현주가액 금액 차이는 9.44배로 이것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은 67,300원 물건을 팔아서 86원씩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인데 이것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또 현재 시가총액인 3조 5,659억을 순이익, 그러니까 손이익 분기점을 넘기는 시간이 783년 정도래요. 상당하죠. 이것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주가가 상당히 펌핑을 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미리 끌고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 보면은 정말 안타깝네. 제가 한 이 정도 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 6개월 정도만 좀 기다렸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확신한 종목 있으면은 꼭 장기 투자 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정말 대단한 종목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잘 몰랐어.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를 한동안 이 종목을 안 봐서 몰랐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신풍제가 하길래 봤더니 와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때 조정받고 10만원에서 못 갈 줄 알았던데 20만원 뚫고 이제 경악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그래서 이제 조정을 거쳐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박스권에 진입을 했는데 좀 큰 폭을 올리려고 해도 너무나 좀 위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웬만한 호재로는 주가를 크게 올리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재성을 보이고 거래량을 터트려줘서 좀 우상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좀 눌림목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아무튼 간에 1년 중에선 차량이 좀 저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어느 정도 좀 진입 구간을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62년 6월 5일 의약품 제조를 주 목적으로 설립했으며 90년 1월 20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주요 목적 사업은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력 확보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과제, 수행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개량 신약 및 퍼스트 제네릭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신fun제약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제거 채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